자, 오늘은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선에서 접선이 등장하게 되면 걔는 일단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접점을 잡자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접점이 있으면 그냥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접점이 없으면 가짜로라도 잡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접선은 일단 접점을 잡자라는 거를 꼭 머리에 두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위에 있는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간단한 문제예요. 자, 일단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에 곡선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인 2를 대입을 하세요. 그럼 기울기가 1 넣으면 2가 되겠네요. 얘가 기울기죠. 따라서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시면 되니까 y는 2의 x-1 플러스 3. 따라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원점에서 곡선 y는 x 4제곱 플러스 3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PQ 사이의 길이를 구해라. 요 사이에 요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점에서 그은 거. 그런데 뭐가 안 주어져 있냐면 접점이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접점을 가짜로 좀 잡아달라 말씀드렸어요. t, t의 4제곱 플러스 3. 이 곡선은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곡선은 제가 대충 우함수 형태로 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점을 갖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해가지고. 그래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4x의 세제곱이고, 여기다가 x에다가 t를 대입하면 4t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 점과 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t의 세제곱 x-t 플러스 t의 4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됐죠? 근데 요 직선이 어디를 지나냐면 0,0을 지난다고 그랬죠? 0,0을 집어넣어서 접점 t를 찾으시면 접점이 구해지면서 접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0은 여기다 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t의 4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플러스 3. 따라서 3t의 4제곱이 3이 돼서, 이 경우는 t의 값이 몇이 나오냐면 t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를 구할 이유도 없네요. 기울기는 어차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그러니까 접선에 나오겠고, 기울기를 구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P점과 Q점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Q 사이의 길이는 y좌표가 동일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가짜로 잡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곡선 fx, gx가 접할 조건과 두 곡선 fx, gx가 수직으로 만날 조건을 쓰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거는 많이 다루는 얘기라 첫 번째 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곡선이 어떤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접하면 공통으로 접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첫 번째 점을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울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로 점을 잡으세요. 근데 y값을 잡기는 힘드니까 여기에 x값을 t라고 놓고 t값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접점의 x좌표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점을 공유해야 되니까 t점에서의 y값이 똑같고요. 기울기를 공유해야 되니까 t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 두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두 곡선이 수직으로 만날 조건을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자, 두 곡선이 수직하다 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이 수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곡선의 교점에서 접선이 수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한 지점에서 요 두 개의 곡선의 접선이 서로 수직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크게 키워보면 거의 파란 지점에서 거의 직선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곡선을 키워서 보니까 현미경으로. 그러면 이 파란 선이 뭐와 유사하냐면 그 곡선의 그 접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키워보면 접선이랑 가장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두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교점에서 접선이 수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여기 있는 한 점 T에서 먼저 두 개가 만나고 있어야 되니까 FT와 GT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려면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직각이어야 되니까 접선이 수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F'T와 G'T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앞쪽에 있는 요 부분만 많이 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도 가끔 등장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좀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자, 3번. 4차 함수 x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6x 위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P와 서로 다른 점 Q에서 다시 이 곡선과 만난다. 요 점이 P예요. 그런데 P에서의 접선이 또 다른 곡선 위에 있는 점인 Q에서 또 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PQ의 방정식이 뭐냐를 좀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여기를 알파로 두고 여기를 베타로 두고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알파 베타로 만들어서 이제 섞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알파 베타 구하는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시작을 뭘로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알파 지점 P에서 알파 콤마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2알파의 제곱 플러스 16알파라고 되어 있는 P점에서부터 접선을 만든 것부터 시작을 그냥 할 거예요. 접선을 알파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4차 함수 y는 x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6xy의 교점이 P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써먹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접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미분을 먼저 할게요. 자, 미분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 접선을 만드시면 y는 4x가 아니죠. t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t로 바꿔주셔야죠. 알파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4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4알파 플러스 16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2알파의 제곱 플러스 16알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직선이랑 여기 있는 요 곡선인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6x와
교점이 다시 여기 또 생긴다는 거죠. 교점이. 그래서 교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같게 놓고 교점을 찾을 겁니다. 그럼 같게 놓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16x인데 얘를 곱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정리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좀 맡겨둘게요. 정리된 모습을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4알파 x 플러스 3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2알파의 제곱이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얘네들을 섞은 방정식은 근이 일단 x는 알파와 알파가 먼저 등장하죠. 왜냐면 여기 알파점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가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1, 0, 마이너스가 아니고 12, 그 다음 1차식이 마이너스 4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4알파, 그 다음 상수항이 3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2알파의 제곱 해놓고 여기서 알파로 조직제법 한번 시킬게요. 1 알파 제곱, 얘는 12, 좀 잘못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2알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알파의 4제곱 플러스 12알파의 세제곱, 알파의 제곱 계산하시면 여기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다시 또 뭘 가져요? 알파를 또 근으로 또 갔죠. 알파 근이 2개라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알파, 얘는 2알파, 2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 얘는 3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해서 얘가 0이 되겠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알파라는 근 말고 또 다른 게 나왔는데, 요거는 어차피 요 Q의 근인데요. Q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뭘 가져야 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중근을.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알파x 플러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인데, 이것의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4분의 d가 되겠죠. 4분의 d를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플러스 12가 0이니까 알파 제곱이 6이 나오겠어요. 그럼 알파 제곱이 6이니까 6이나 뭐 루트 6이나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텐데, 이 값을 원래 했던 접선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좀 계산이 약간 길죠? y는 4 곱하기 알파 제곱이 6이죠. 6 알파 마이너스 24 알파 플러스 16,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16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약간 더 내려서 계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4알파고 얘도 24알파고 지우면 y는 16x 마이너스 16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플러스 16알파죠. 그러니까 루트를 넣을 필요 없이 지워지면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방정식이 16x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어요. 좀 복잡합니다. 계산 과정들. 좀 복잡하니까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개요를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P점에서만 접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곡선과 교점을 다시 찾으면 알파 이외에 다른 형태의 근이 나오는데, 그게 중근이 돼서 판별식을 쓰시면 알파가 나와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재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 좀 복잡한 내용이라 계산량이 좀 많아요. 일단 다시 한번 꼭 확인을 좀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 y는 x세제곱, y는 x세제곱 플러스 4. 두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접점을 잡아야 한다. 꼭 잊지 마세요. 접점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쪽에 곡선의 이름이 여기는 y는 얘가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4고요. 요것이 y는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접선은 y는 x 세제곱 위의 선이기 때문에 점을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이라 놓을 거고요. 여기 있는 접점은 x 세제곱 플러스 4의 위에 있기 때문에 베타 콤마 베타 세제곱 플러스 4라고 놓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접선을 만드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접선을 만들면 뭐가 되냐?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야죠. y 프라임은 3x의 제곱, 거기다 알파를 넣으니까 y는 3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나오겠어요. 이게 첫 번째 알파 세제곱에서의 접선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의 접선을 보시면 y 프라임은 역시 3x 제곱인데 베타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y는 3 베타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나와 있는 이 두 곡선이 같은 곡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기울기하고 이 앞에 기울기가 똑같고 계산에서 나온 뒤에 나와 있는 y 값도 y 절편값도 동일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알파 제곱이 3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고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이 얘도 역시 얘 곱하고 얘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는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걸 대입을 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붙여준 플러스로 바뀌니까 4베타의 세제곱이 4가 나오겠어요. 따라서 베타는 1, 그 다음에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 값들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에 대만 넣어 봅시다. 그럼 y 값이 어떻게 나와요?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y는 3x 플러스 2라고 나오겠네요. 됐죠? 자, 다음에 자, 4번 문제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식을 그래프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한번 그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지금 오른쪽과 같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y는 x 아래쪽에 fx가 있죠. a분의 fa하고 b분의 fb, a분의 fa하고 b분의 fb. 그러면 a분의 fa라는 거는 점이 여기 있는 거죠. 뭐냐면 얘가 a, fa라는 점이에요. 요 점은 b, fb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a분의 fa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분의 이거를 뜻하는 거죠. 얘는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표현하는데 어떤 한 점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B 빼기 FA하고 FA 빼기 FB 빼기 FA하고 B 빼기 A를 좀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지금 그냥 봐도 돼요. 뭐냐면 그냥 봐도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뭔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FB 빼기 FA는 이만큼이고 B 빼기 A는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얘가 크지. 뭐 당연한 걸 뭐.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하는 건지를 잘 보시면 지금 B 빼기 A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B 빼기 A분의 뭐가 되냐면 FB 빼기 FA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얘가 FFA하고 AFA하고 BFB를 대한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 여기 1이 표현하는 거는 여기는 YX의 기울기.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요. 얘처럼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거기 표현되어 있는 나머지 한 직선과의 기울기를 비교해라 라는 그런 의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F'A하고 F'B. 이거는 뭐 그냥 보셔도 되겠네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여기 보기에 이게 더 크죠. 이게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와 그 다음 점에서의 기울기는 점점점 기울기가 감소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FA 쪽이 F'A 쪽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자 뒤쪽으로 넘겼네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보고 올게요. 자,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대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좀 설명을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평균값의 정리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제들이 반드시 만족돼야만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제들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y는 fx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개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이 그 다음 순간 변화율과 동일해지는 그곳이 나타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A, FA와 B, FB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어떤 점이 이것인 C가 어디에 있다? A와 B 사이, 이거 사이에 구간, 점이 아니죠.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정리가 평균값의 정리예요. 평균값의 정리. 응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만 사용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항함수에서는 다 사용된다. 근데 기본 원리에서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A, FA하고 B, FB를 있는 이 직선, 파란색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어떤 점,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어떤 점, 이런 점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곡선에 따라서. 지금은 두 개가 돼 있지만 그냥 그래프 상태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가 딱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몇 개가 뭐 한 6개, 5개 몇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사용하는 것들 연습을 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6번 fx가 f0은 1, f1은 0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연속함수입니다. 먼저 연속함수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것을 만족할 때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하여라. 다음 중에 fx는 2분의 1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느냐 0 또는 1 사이에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게 2분의 1이 되게 하는 이 점이 이 사이에 뭔가 하나 존재할 것 같아.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곡선이 어떻게 생기건 여기서 만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쵸? 그런데 그거를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gx라는 함수를 fx에서 2분의 1을 뺀 함수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x가 0과 1 사이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gx도 뭐가 돼요? gx 함수도 연속이죠. 연속 함수에서 연속 함수를 뺐으니까. 자, 그런데 이 gx가 0과 1 사이에서 근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연속이면서 g의 0은 f0 빼기 2분의 1이라 f0이 1이니까 얘는 0보다 어때? 크죠? g의 1은 f1 빼기 2분의 1인데 f1이 0이니까 얘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gx는 연속이고 0과 1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어.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 극한에서 다뤘죠. 요 사이에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0이 되게 하는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fx가 2분의 1이 되는 곳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이값 정리로. 됐죠? 사이값 정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fx가 x를 만족하는 x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얘를 y라 놓고 얘를 y라 놓으면 이게 y는 x랑 0이 만나는 점이 당연히 존재하겠네요. 그쵸?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짓을 해주면 됩니다. 뭐냐면 gx를 fx에서 x를 빼주면 얘는 연속함수예요. gx가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그쵸? 얘는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러면 g0은 f0이어서 당연히 1이니까 0보다 크고 g1은 f1 빼기 1이 x여서 1인가요? 0보다 작아지니까 이 사이에서 이것이 0 되는 근이 하나 적어도 존재하고 사이값 정리에서 다시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이값 정리를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평균값 정리 하나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f'x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일단 전제를 한번 볼게요. fx가 무슨 함수? 연속함수야. f0은 1이고 f1은 0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볼까요? 0과 1 사이를 잇는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과 똑같게 만드는 애가 이 점이 0과 1 사이에 뭔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평균값 정리로. 지금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애가 아닌 상태에서 쓰고 있어서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게 만약 fx가 연속이 아니라 이놈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써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는 뭐냐면 연속만 돼 있죠.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어요. 옆에 걸 한번 볼게요. 옆에 걸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위쪽은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 정도로 해서 기울기가 더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기울어서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전혀 안 되는 애들이에요. 하나도. 하지만 얘를 지나고 그 다음 뭐예요? 연속이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었잖아. 아까 평균값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뭐야?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의 함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연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평균값의 정리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문제 풀이는 구체적으로 프린트나 학원 교재로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